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에서 특별한 수입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이어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라며 바이어가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수출 준비가 중단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중국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도 중국에서 국가별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혹은 인증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면 수출 기업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즉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이 식품안전법에서는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등을 특수식품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특수식품 중 보건식품은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별도의 보건식품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보건식품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일반 식품으로 성분을 변경하여 우회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건식품과 관련된 내용은 6번째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에서는 6번째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이나 영유아 분유와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제식품류는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관리 감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영유아 조제 분유는 2016년부터 영유아 조제 분유 조제 방법 등록 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유의 조제 배합을 중국의 감독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전 생산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기업 한 개당 영유아 연령을 구분할 때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와 같이 총 3단계까지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 9개의 조제 배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 단계의 분유를 2개 이상 출시하고자 할 경우 조제 배합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의 공장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각 한 개의 조제 배합을 등록한다고 봤을 때 최대 3개 브랜드까지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생산하여 제품의 가짓수만 늘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안전법에서는 이렇게 보건식품이나 영유아 조제 분유와 같은 특수식품군 외에도 수입식품에 대해 중국의 검역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 수산물, 유제품, 중약제, 제비집, 소시지 케이싱, 식물 원성 제품, 꿀 등 8가지 품목은 품목별로 중국에서 수입을 허가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막상 수입을 허가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도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소시지 케이싱, 꿀은 중국 해관의 생산 공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입 허가 제도로 관리되는 품목들 중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류의 경우 현재 한국산 제품은 2016년에 한중 간 검역 협정이 체결된 레토르트 형태로 포장된 삼계탕에 한해 유일하게 수입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중국 해관의 도축 공장과 삼계탕 생산 공장의 등록을 마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햄과 같은 육가공품은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육류가 가공식품의 일부 원료로 아주 소량으로 사용되어도 수입이 불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 중국 해관에 공장 등록을 진행하면 수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중국으로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품목으로는 김, 미역, 멸치와 같은 건어물부터 참치캔과 같은 수산 가공품이 있습니다. 어육 소시지와 같은 경우에는 함유된 수산물의 비율에 따라 한국에서는 수산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 기준으로 보면 수산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제품으로는 신선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장 등록부터 시작하여 포장 문항 검토까지 통관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겠죠. 식물 원성 제품은 채소나 건조 채소와 같은 유형부터 콩이나 옥수수와 같은 곡물, 버섯, 균류 등을 지칭하는데요. 물론 2015년 검역 협상이 타결된 쌀과 같은 품목은 별도의 쌀 가공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과일의 경우 별도의 검역 협상이 타결된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산 포도는 2015년 검역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샤인머스켓 포도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도 역시 중국 해관의 생산 농장과 포장 공장이 등록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니 수출 전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뿌리삼과 같은 중약제 세번으로 분류되는 품목군인데요. 뿌리삼의 경우 현재 한국산은 식용이 아닌 약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업체가 반드시 약품 수입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수입 전 중약제 수입 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꿀은 현재 중국 수출 가능 국가 목록에서 한국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100% 꿀 제품은 현재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식품과 영유아 조제분유와 같은 특수식품, 수입 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군과 해당 품목 중 공장 등록까지 진행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특수식품군은 기준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서 사전 확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검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동식물 원료, 과일, 육류 등을 취급하는 식품 수출기업이나 협상 타결이 된 품목임에도 중국 공장 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영상에 주목해야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모두 시청하셨는데요. 우리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공장 등록이 필요한 품목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L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중국 수입식품 전문가가 이러한 규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잠깐, 앞에서 언급드린 특수식품군을 제외한 식품은 수입 허가나 공장 등록이 필요치 않으니 바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된 원료와 첨가제 등 중국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은 바로 다음 영상인 네 번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야겠죠? 식품 수출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